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탄력적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바닥은 좀 잡아가는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원하는 정도의 사실 반등은 아직 안 왔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2차 전지 어쨌든 센 놈이 좋다.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네. 2차 전지 최근에 그 움직임부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 선도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가는 종목이죠. 네. 선도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도주는 코스모스 신소재. 과거에는 이제 그게 양극재 업체였잖아요. 그렇죠. 네. 선도주로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그간의 시장에서의 가장 그 시장 주도형 종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였죠. 네. 근데 여기서 잘 판단해야 할 게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전 분기 70억 불에서 130억 불, 130억 불에서 180억 불, 이번 분기 200억 불 초반을 이제 업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매출이죠. 매출, 네,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70억 불, 130억 불, 180억 불, 200불, 200억 불. 그러면 이 상승의 각도 약간 자체가 슬로워진다. 약간 완만해지는 성향에서의 진행이 나타나죠. 네. 물론 시장에서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 그 AI를 선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서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네.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바닥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점을 한 2달 정도 찍어가는 과정에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200불 때 테슬라가 안착의 형태의 주가가 나왔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제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반도체에 연동됐고 이차전지와도 해석점의 내용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아니고요. 이게 지난 주초 정도 되는 자리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위에는 두 개는 엔비디아, 아래는 테슬라. 진행형으로 이제 가격이 하루하루 진행된 상태인데요. 좌우는 뭐가 달라요? 좌우는 일정 차가 다릅니다. 예? 일정. 하루하루가 이제 진화한 그러니까 예. 일정이 바뀐 날의 예. 주가 데이터입니다. 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삼봉 형태의 고점을 찍어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중 바닥형이라고 하죠. 반대네, 그죠? 네, 전혀 이제 그 형태가 다른 형태의 모습이고요. 하루 주가가 이전돼서 형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가는 형태로의 지난주 목요일 장에서의 흐름입니다. 테슬라는 완벽하게 이제 삼중 바닥형을 찍고 주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고 금요일 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의 지수는 장 초반 하락을 해서 장 중 후반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추세였고요. 여기에 반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갭 상승했지만 한두 차례 반등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장 마감 근처에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건 매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그냥 연속적으로 쭉 밀렸다면 이 흐름이 다음 날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 중에 계속 몇 차례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밀리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한 매물로서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에서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마이너스 종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막판에 흐름을 제어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테슬라의 주가가 뭐 우리 이차전지에 뭐 100% 영향을 주는 주가의 상황은 아니겠으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의
주가 상황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의 관심권 분야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대장주, 선도주 리딩 컴퍼니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정리 한번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상승의 강도를 확대할 수 있다. 두 가지 근거 하나, 그 안에서 선도주가 나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테슬라가 올라오는 국면이다, 그죠? 두 네, 가지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그러게요. 선도주 보면 그 동안은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렇죠. 약간 지주사 성격에다가 네. 단연 뭐 양극재 업체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에 올라오는 것들 사실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엔캠 아니었어요, 엔캠? 근데 그렇죠. 근데 코스모신 소재도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신 소재는 뭐 어떤 걸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네. 포인트로 잡아드리면 코스모 그룹이 예, GS 그룹의 반개 사촌 그룹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장 증설을 하는 단계에서 LG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LG엔솔루션의 상당 부분의 납품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튼튼한 백그라운드가 존재한다. 그 증설에 대한 자금도 받고 매출처에 대한 확보도 돼 있다라는 첫 번째 관점에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그러니까 소재 산업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초기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는 내용에서의 진행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이나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증설을 이미 했던 과정에 비해서 좀 늦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소재 업종들이 뭐 적자 내지는 매출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온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는 최근 분기별로의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현상 유지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분기 연속에서 현 수준에서의 매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다른 2차 전지 소재주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 관심권이 있다. 요 내용이 이제 흐름의 그 전환을 선도주로서 끌고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다른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그 가격 차의 변동성이 크게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해 7, 8월에 고점을 찍고 비교적 완만한 흐름에서의 하방 경직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 흔히 말하는 선도주의 격으로 판단하는 지점으로 이 종목의 주가의 그 판단으로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지점에서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규를 좀 하자면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선도에 가기에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약하죠. 종목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산업에서의 종목이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의 그 내용은 뭐 에코프로 관련 종목에 비해서 그 포지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이 어느 지점을 돌파하고 어느 지점에 주가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이 주가에 개선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지점으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에코프로는 정상 수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실적 발표함으로써 연동된 우리 2차 전지 업종 주가들이 빠졌을 때 가격이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7만 원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이 기존의 정상화 수준의 가격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종목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정상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격이 아직 회귀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회귀된 이후에 어떤 뭐 여기서 추세가 바뀐다든가 흐름이 바뀌는 진화의 내용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회귀 과정, 에코프로는 70만 원, BM은 27만 원, 포스코 퓨처는 33만 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2차 소재 업종의 주가를 예단해서 그 지점까지의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가 이미 이전의 주가 흐름을 돌파해서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의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차트나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수출이 어떠하고 최근에 뭐 어떤 시장 동향을 어떠한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배터리 수출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11월 이제 지점에서 5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하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가 지난 11월에 나왔었거든요. 이때 월간 단위로 한 8억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뭐 7.9억 불,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성장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수출이 나왔었고요. 문제는 1월이었습니다. 5.9억 불, 대략 6억 불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차전지 업종의 관련주들이 1월 장에, 그러니까 2월 초반부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에서의 상황인데요. 글로벌 모든 국가는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금 정산 시점,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을 얼마를 이제 부여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기간이 1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1월달에 국내에서 한 대 팔렸다 이런 기사들 아마 보신 기억이 그렇죠. 있으실 겁니다. 예. 근데 이건 당연히 1월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는 거고요. 2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또 전기차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월 데이터가 6억 불 수준에서의 낮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2월 데이터가 기저효과에 의해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의 뭐 좋아진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 초에 발표되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서 주가에 부양할 수 있는 어떤 펀드멘탈적 측면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그 판단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은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도 선도주가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로의 나머지 종목들이 1단계 상승 목표치의 지점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또 2월에는 1월보다 나은 데이터화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월, 3월을 거쳐서 주가는 상승할 여지에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밸류에 비해서 사실은 오버슈팅을 했었던 건 맞고요. 그죠? 맞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려 꽂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좀 재가격을 좀 지금 시점에서 그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자리 찾는 과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종목별로 좀 보면 아까 에코프로는 한 8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70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80이 아니고요? 70, 아까 80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정상화 가정의 70. 네, 정상화 가정의 가격을 보게 되면 오케이. 70만 원인데 왜 70만 원이냐면 네네. 70만 원의 그 금액이 예. 테슬라의 그 실적 발표와 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균치의 횡보 흐름에서 이게 하락으로의 진입이 되었던 요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70만 원대를 찍어주면서 안착화가 될지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의 전환에 있어서 이 70만 원 위 아래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안착이 되면 2차 상승의 목표 지점은 80만 원이 되겠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1단계 추가로의 상승. 지금은 주가가 정상화 단계 이전 수준에서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가 추가로의 상승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수출 데이터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1단계 상승 목표치는 80만 원. 그리고 80만 원에 가서 뭐 시장 상황이 완전히 호전이 되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붐이 만들어진다라면 100만 원을 타겟팅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짧게 계단식으로의 단계적 가격 구간을 정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오늘 종가는 60만 5천 원인데요. 그죠? 네네. 1차적으로 한 70만 원. 그렇죠. 약간 기준점 이렇게 좀 그죠? 잡으면 중심점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잡으면 60만 원이니까 13%. 네, 이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그런 아까 기준 라인으로 27만 원. 27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4만 4천 원이니까 네.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럼 한 33만 원. 33. 그런 10% 정도 남짓 여력의 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은 물론 올라온 게 있지만 최근에 네. 그죠? 네. 네. 약간 1차 반등은 또 조금 마무리돼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정상화 가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적정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은 이미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올라와서
그 지난 그 1월 아니 12월 뭐 이런 수준에서의 가격을 회복한 종목들이 회복했는데.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네. 그렇죠. 그런데 2차전지 소재 업종만이 지난 12월 수준에서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11월 가격에 이 정상화라는 제가 명칭을 네. 썼는데 그 지난해 11월, 12월 가격으로 회귀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측면이죠. 기본적으로 올라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판화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죠? 다시 시작점이죠. 위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또 조정을 맞느냐 거기서. 그렇죠. 가격 네. 조정보다는 그때 조정을 받게 되면 행보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본단 말씀이죠. 근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테슬라의 주가가 예사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도주 성격의 코스모 신소재의 네. 주가가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정상화 가격으로 회귀하고 한 단계 1차 상승의 목표치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2차전지 전체 업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신규 매수는 상당히 보류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에서 핫했던 부분보다는 이제는 뭐 2차 전지 빠질 거야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뭐 에코프로 기존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에 사서 현재 뭐 3, 40% 마이너스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라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여지의 가능성이 조금 더 주변 환경과 내용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우호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씩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를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상화 가격에 진입하고 상방으로 주가가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70만 원에 안착을 하고 72만 원, 73만 원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 올라타는 게 정석적 투자 방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는 70만 안착 이후에 72, 73 갔을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 투자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30%, 40% 마이너스인데 한번 물타기라고 흔히 말하는 지점에서의 가격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 시점이 유효한 지점에서의 가격차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호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지만 공략한다고 보면 이제 얘기하셨던 에코프로 혹은 이제 양극재업체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오르는 소재주.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제가 이제 네. 그 트레이더를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의외로 많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포스코홀딩스. 네, 의외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네, 쏠려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주로 회귀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이제 흐름 내에서. 그래서 저는 2000 소재주에서 판단해 본다면 기존의 대장주가 앞으로의 또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대장주가 아니고 기존의 대장주가 다시 대장주 성격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또 액면 분할 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가 좀 더 우호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도 뭐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좀 바닥을 다져주기를 그죠. 올라오기를 기대하는데 뭔가 이제 좀 꿈틀꿈틀 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모양이 있어요. 네. 다만 전략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